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비판과 풍자의 대가 최만식의 작품 미스터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사용하고 인물을 희화해서 골개미를 드러내는 특징이 이 미스터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권력을 좇아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이 지닌 풍자의 전통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풍자의 특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터방의 등장인물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터방에 나타난 풍자의 요소를 파악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미스터방 본문 학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될 작가는요, 최만식 작가입니다. 소설가 최만식 씨는요, 지식인 사회를 풍자했던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하고, 사회 부조리나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풍자의 장인이라 불리는 사람.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제 여기에요. 풍자의 장인이다. 그래서 최만식 씨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태평천하라는 작품인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좀 알아두도록 할까요? 태평천하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작품이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최만식 작가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제목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는 포스가 있어요. 태평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태평천하가 아닌 시기에 대한 이야기. 치숙은 부끄러운 삼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부끄러운 삼촌이 아니라는 이야기. 제목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의 숨은 뜻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표현기법상 반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최만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어의 장인이다. 그럼 반어를 왜 하는 걸까? 풍자를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어를 통해 사회 부조리나 갈등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풍자했던 작가를 우리가 최만식 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그러한 어떤 풍자 혹은 반어의 그런 요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인데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할 때는 어차피 정규 수업에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좀 자세하게 수업할 거니까 오늘은 핵심 위주로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작품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다 기억할 수 없다면 이것만은 좀 알아두자라고 얘기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미스터방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미스터방 누구인지, 그 다음에 백주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두 인물이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떠한 인물로 제시되는지를 꼭 알고 작품을 끝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풍자의 핵심인 반어라는 기법인데 이 작품 안에 어디에 반어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꼭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 번째는요. 상황적 아이러니와 희화화를 통해서 작품을 전개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또 어디에 나와 있으며 상황적 아이러니가 뭐지? 그걸 여러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이러니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반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일 포인트가 반어구나.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작품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강의하면 1시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필요한 부분 압축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자, 인물 정리 두 사람을 할 건데요. 방삼복이라는 사람. 성이 방씨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방삼복 씨고요. 다음 백주사라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을 정리할 때는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해방 전의 방삼복이 어떠한 인물이었냐? 바로 이러한 인물이었어요.
집신장수의 아들이었는데요. 신기료 장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집신장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볼품 없는 좀 초라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데 반면에 백두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였던 사람이고 친일파 지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연히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쪽에는 부유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방 후가 되면 조금 처지가 달라집니다. 방산복 같은 경우에는 미군 장교의 통역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뭔가 대단한 통역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통역이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예요. 왕족들이 뭐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가 왕족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지? 댄스, 뭐 and singer, 뭐 with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좀 볼품없는 영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익힌 그 짧은 영어 가지고서 자신의 지식 하에서 뭔가를 풀어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미군 장교의 통역을 통해서 갑자기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반면에 백두사 같은 경우에는 도망 중인 친일 지주이면서 전자산을 압류당했던 사람. 그래서 방산복에게 자신의 재산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 전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백두사가 좀 위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는 이게 처지가 역전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 좀 잘 알아두시고 작품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미스터 방의 모습입니다.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그럼 이때 주인이 누굴까?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백주사가 미스터 방을 찾아온 사건이거든요. 잘 보시면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인 백주사라고 써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이 미스터 방이구나. 그리고 나그네가 백주사구나. 그럼 현재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더 높은 처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경식을 배우게 했지만 해방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방 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해방 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미스터 방이 역전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백주사가 나오고요.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게 감을 따라 그러자라도 이즘 의기참은 양양한 참이네요. 이렇게 의기양양했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시점이니까 거기다 술까지 팍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이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라고 누가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심리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뭐, 흰말이 아니라, 뭐, 흰말이란 것들은 뭐, 허세가 아니라, 뭐, 이런 거거든요. 좀 쉽게 풀이하면, 허풍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풍이 아니라, 참, 거칠 건 없어. 거칠 건.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걸친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지에 참 어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구예요? 이거는 미스터 방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지금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이 미스터 방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체크할 게 지금 이 부분은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간접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대사기 때문에 간접 제시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들 하며, 여러분 이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혹시라도 본문 한번 읽지 않았다면 잠깐만 강의 멈춰주시고요. 본문 가서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잠깐 스탑. 그리고 갔다가 읽고 다시 오십시오. 자, 잠깐 멈춰놓고 읽었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 하며 발실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라고 된 거 보니까 이 모습은 사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눈방울로 부리부리 하고 막 30도가 왼쪽으로 빡 코가 30도 어떻게 삐뚤어져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좀 과장이 이 안에 써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해 놓은 모습을 잘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물의 외양을 묘사할 때 좀 재밌게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묘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일종의 희화화해 놓은 모습이다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희화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할까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낮추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희화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풍자로 인해서, 풍자를 위해서 가져온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선생님이 상황적 아이러니와 그 희화화라는 말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할 때 이렇게 희화화하고 있구나. 희화화라는 것들은 풍자하기 위해 쓰는 거구나. 어떻게 희화화하고 있지? 인물의 외양을 과장해서 묘사하는 걸 통해서. 이런 거 여러분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요. 벌심몰심해 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여러분, 요게 일반 소설이라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라든지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허허 그래 쌓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느낌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글로 쓰는 그런 표현 문어체가 아니고요. 일종의 약간 구어체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어체 성격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사실 요거는 우리가 판소리에서나 많이 볼 법한 말투라서 판소리 사설 문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동양상공물 다 먹어본 방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물을 먹어봤다는 이거예요. 그냥 물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동양상국이니까 중국도 갔다 와봤고 일본도 갔다 와봤고 내가 한국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청어를 못하나 일어를 못하나 영어야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하죠? 청나라어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생화어휘를 좀 익혔나 봐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거만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생각한 듯이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하는데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먹고 그러던 버릇이 특이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이라고 불리워지는 시방 지금도 무심중에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이렇게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이렇게 집어다가 으드으드 씹고 있대요.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이 사람의 인물의 행동 있잖아요. 이 인물의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불리는 이 명칭 있죠. 이 사람을 흔히 말하는 지칭하는 말. 요 지칭하는 말이 잘 일치해요? 자네 정말 신사구만. 신사답게 한번 먹어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사답게 그냥 으드드드드 씹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사다운 모습인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인물의 행동과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뭔가 그 이름만 그럴듯하고 행동은 그럴듯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 보여줬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인물의 모습을 희화화시켜 놓아서 이걸 통해 인물을 풍자하기 위해 가져온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미스터 방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포장한다 할지라도 걔의 본질이 어디 가겠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실 거 희화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과장해서 인물의 행동과 지칭하는 말을 일치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읽어가지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살짝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대사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분명했죠. 조선 사람한테 멀었어. 조선 사람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좀 하는 행동이 좀 꼴사나운 것 같긴 한데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그러면서 막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말에 되게 약간 조금 편을 들어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방산복이 지금 더 높은 위치라 했으니까
방산복이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백주사는 아이 그럼 자네 말이 타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자, 그 상황에서 쥐상어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 수염을 가진 백주사의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백주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인물의 똑같죠? 외양을 묘사함에 있어서 대추씨만한 얼굴이 어딨어요? 쥐상어의 대추. 앙상한 노랑 수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앙상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로 인물의 모습을 조금은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냥 희화와 우습게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비입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아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부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상도 좀 드슈. 그러니까 백주사죠. 예전에 백주사도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난 과해. 그랬더니 괜히 그러셔. 백상주량을 내가 다 아는데 만나지 그랬어도 넘어가요? 다 젊었을 때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값을 쓴 내가 48 아닌가? 그랬더니 그럼 나보다 11살이나 위시구만. 그랬더니 애들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그랬더니 안 늙는 게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체면치레한 것 같죠? 머리 선 걸 뭐게? 그랬더니 그건 조백이시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났네 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이가 11사람, 40사람한테 흰머리 났다가 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 모습은 속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건 겉에 있는 모습이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라는 뜻에서 이런 오늘 다른 말로 표리부동이라는 말로 사자성어 설명할 수 있죠. 소설에서는 사자성어시 가끔씩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괘씸할까? 왜 괘씸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지금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체도 높다는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방산복이 예의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이 방산복의 모습 때문에 지금 되게 기분이 나빴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리 예법상 이렇게 해야 하고 공대해야 하고 이렇게 모로 앉아서 잔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마주보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마시는 그런 예법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친구인 거나 같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11살이나 많은데 그죠?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 같이 백상이니 슬두슈 그건 조백이시지 이러면서 약간 조금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꼴 같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대요. 자, 지금 계속해서 누가 중심이냐면 현재 앞부분은 백주사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둘이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대사 나왔었고 대사 이후에 요 모습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백주사가 자기 얘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했고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그게 여전히 문서로 있다는 얘기라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5대조가 호조판서 지냈고 7대조가 영의정 지냈고 명문 거족의 집안이고 내 12촌이 군수고 12촌의 아들이 만주국의 여기에 촌장이고 이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란 말 나오네요. 자, 여러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백주사는 우리나라를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뭐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주사는 뭐가 없냐면 우리나라 역사 의식 자체가 부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역사의식이 부재한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수의 독립이래요. 독립이 되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이걸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스터 방의 옷도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는 어느 놈 그 앞에서도 기침 한번 크게 띡 넘어갈게요. 모타전 백부장, 훈팔 등의 경찰서 경쟁의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데 이 백주사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경찰서 주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친일파 집안이었던 자기의 집안에 대해서 쭉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달 전 그때만 같았으면, 그럼 이 2달 전 그때라는 것들은 언제였을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해방 전과 해방 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때 2달 전 그때는 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요거는 해방 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해방 전만 해도 내 앞에서 숨도 못 쉴 만한 놈이 여기 나한테 이러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일파 집안이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까 우리가 친일지주라는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명문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문 집안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명문 집안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지금 친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 친일했다는 얘기는 역사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일본에 빗대어 산다는 얘기는 일종의 조금 기회주의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잘 틈타서 일본한테 붙어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내려와서 미스터 방의 근지에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미스터 방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봅시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고 아비가 집신장수였대. 처음에 설명했었죠. 방산복의 아버지는 집신장수였고요. 70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에는 땡땡땡땡땡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네모 부분을 이 방산복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는 건데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에 낼 수 있다면 아마 요약적 제시다라는 말로 시험에 아마 출제할 수 있겠죠. 간단한 이야기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집안 내력이 뭐라냐면 볼품 없는 집안 내력.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백주사의 집안과는 조금 대립되는 이미지. 근데 지금 백주사가 현재 되게 초라한 형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생각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던 그런 상일꾼이었던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먹는 거 자는 거 식욕, 그다음에 수면욕, 그다음에 뭐 자식 새끼 만드는 거 그냥 성욕 이런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하던 이런 말이라고 좀 약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나 갖고 있던 그런 막 일꾼 주제에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코삐뚜이 삼복이었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그런 판무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네 부분을 이 방산복의 인물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앞에 쪽은 인물의 내력을 설명해주고 밑에 쪽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요런 인물이야 라고 이 인물 개인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부분이 뭐 얘기하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물의 특성 플러스 인물의 내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둘 다 방산복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인물의 내력 설명할 때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쭉 풀이를 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 일꾼인 바에는 밑에 보니까 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피디 삼복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했는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대는 부모에다가 처자식 떠맡기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했냐면 일종의 약간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러 간다고가 아니라 아이 그런 거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돈벌이 간답시고 그럼 이거는 인물에 대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백주사가 지금 방산복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진 않아요. 자, 또 하나요. 지금 방산복의 특징이 뭐냐면 처자식을 부모한테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책임감도 없는 책임감이 부재하고 있는 방산복의 모습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12회 전, 12년 전이란가 봐요.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을 못하는지 돈 한 푼도 보내는 싹이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 상해 와인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었는데 3년 만에 갑자기 고향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10여 년을 저희 말 맞다나 동양삼국을 골고루 물먹고 다녔으면서 뭐 때가 벗은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나름대로 뭐 좀 외국 갔다 오고 뭔가 외국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뭔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명 고위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더 초라한 것 같은 모습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변했어요. 하나 더요.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족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갔다 와놓고 돈을 벌어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놀고 먹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도 있고요, 무능한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도 존재하죠. 마치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이춘풍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춘풍은 어디에나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회심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대요. 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행랑방 얻어 살면서 처음에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다가 갑자기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영어를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이 상해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에서 물어볼 때 방산복은 동양 삼국을 비롯하여 미국까지 넘어가서 영어를 배운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얘기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해가 바로 영어를 배운 장소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거기 이제 미군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미군에게 뭔가 좀 배웠었나 봐요. 자, 더 진보되었고 넘어가요. 1년이라는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밑천 삼아 구두직공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발, 근데 얘네 아버지 아까 집신장사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두방에 다니며 살았대요. 그러다가 일본의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족이 동이 나서 구두방도 이제 무너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신기루 장세에 나서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마지막에 신기루 장사하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신기령수가 뭐냐면 헌신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금보다 따지면 약간 구두수선봉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골목골목 다니며 종로모판 한 길에가 앉아있다가 이런 걸 하니까 고향 사람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 나오네요. 고향 사람 눈에. 근데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한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빈정거리는 소리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방산복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시당했냐면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동안 다니더니 겨우 요거야? 에이 부전자전이로구만. 아빠는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김장수, 헤헤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발 명당에다가 무덤을 썼으니까 대대로 신발에 관련된 직업만 갖고 있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인물에 대한 직업을 통해서 희화화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이렇게 근지는 비천하고 속에 든 것은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라앉았었는데 콧빗줄이 간 삼복이었는데 중요한 표현은 뭐였냐면 여기 개구리가 올지인지 생각 못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계속해서 지금 백주사가 지금 계속 백주사가 쭉 풀이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일변으로는 한편 콧빗들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는지 몇 달 만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 되고 미시다방인지 구하다방인지, 그럼 이제 약간 미시다방 우리다방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서방남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건데 일종의 말장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다른 말로 언어 유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다른 말로 말장난 해놓은 부분인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고하여 하저는 갖은 호감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하는 약간 그런 어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여기는 구어체 말투가 써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들을 살짝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아니다. 여기 밑에다 쓸까요? 그냥 판소리 사설체를 지금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판소리 사설체가 뭐냐면 그냥 말하듯이 쭉 풀어 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글로 쓰는 그런 문체가 아니라. 그래서 요 말투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람의 무술한 참 모를 일이야. 그래서 백두산은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다니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되게 부러운데 사실은 좀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약간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마음이 지금 있는 상태인가 봐요. 코피틀 삼복이 이 눈부신 발전을 자 질문 하나요. 얘 좀 전에 되게 불만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토로하던 이 백두사가 삼복이를 칭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눈부신 발전, 눈부신 신발이 아니라 발신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약간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일종의 약간 좀 비꼬는 거예요. 그러나 백두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었다거나 그러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즉이 간단하고 수월한 거였대요. 어떻게 간단한 건데? 아니 뭐가 대단한 일 때문에 얘가 지금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래요. 그게 뭔데? 일찍이 조금 총기가 좀 좋아서 영어마디나 좀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었던 것이고 뭐 특수 조건이 없던 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조금 총기가 그나마 좀 있었나 봐. 그럼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앞에서 되게 무능하고 되게 모자란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에서 지도키도 무식했던 방사모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지 않아요. 총기가 좀 좋아서 영어마디도 익힐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언어를 잘 익힐 수 있었잖아요.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방산복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중작품 줄거리네요. 신기류 장수, 아까 구두수성공 얘기했어요. 그런 거 하던 방산복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아까 비슷하죠? 아까 이 망할 놈의 뭐 통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방산복 역시도 무슨 의식이 부재한 거냐면 역사의식이 부재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나라의 어떤 안위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뭘 더 중시하는 거냐면 개인의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산복에게는 어떤 공동체적인 삶 이거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남이야 잘 살든 뭐하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해방이 안 된 자기가 좋은걸요? 그래서 이놈의 해방이 뭐가 좋아?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것을 보고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생각을 한 이 방산복이 S소위에게 접근한 방산복이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방으로 불리기 시작을 하고 이 미스터방은 S소위를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기회를 잘 잡은 모습이니까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면 방산복과 백두산 비슷한 면모가 있죠. 방산복은 기회를 잘 잡아 미군에게 들러붙었던 거고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잘 잡아 일본에게 들러붙었던 거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둘이 비슷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좀 통일성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친일행위로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백두사가 이제 미스터방에게 자신 사정을 잘 얘기하고 좀 도와주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이 뒤에 이어지겠죠. 갑시다. 여보게 미시다방인지 브라다방인지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경과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어쨌든지 그놈들만이 그놈들이 아마 자기 재산을 뺏어간 놈들이겠죠.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서 죄다 붙잡아다가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귀 꼬리들어 두들겨 죽이고 하여튼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어떤 복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친일했었잖아요. 근데 친일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나는데 그걸 복수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복수심이 지금 가득한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지금 자신 재산 찾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욕도 굉장히 심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백두산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인물이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파트는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중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미스터방이 염려마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미스터방이 선뜻 쾌한 대답이었대요. 진정인가? 그랬더니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팡 떨어진다 하면 기관총 들면 MP가 그냥 100명이고 1000명이고 막 내려가고 쑥대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허세를 보이는 거죠. 누구예요? 맞아요. 방산복의 허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목에서요. 방산복을 미스터방이라고 부르는 이유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씨 이렇게 부른 거하고 어이 방씨 이렇게 부른 거하고 어이 미스터 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여요? 미스터 방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칭 중에 하나가 미스터 방인 것 같아요. 이런 방산복의 허세를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격 제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적 제시라 볼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고마워이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미스터 방이 손목 덧시하면서 백골난망이겠네.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네. 그랬더니 아이 내가 다 죽여놓을 테니 보슈. 아이 자네라면요 어련하겠나. 아이 힘만 내 거짓말이 아니라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로 그냥 고만다 제발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방산복의 허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미스터 방 그러고는 냉수 한 그릇을 집어 한 모금을 물고 꿀쩍꿀쩍 양치한 다음에 웬 버릇인지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데요. 요거 별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서 양치하는 버릇은 문제에 출제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스터 방이 된 이후로 술만 먹으면 양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안 했던 게 미스터 방이 되면서 생긴 버릇이잖아요. 근데 미스터 방이 했을 때 허세를 부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 양치하는 버릇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종의 약간 이렇게 가져볼까요? 이쪽으로 와서 두 가지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일종의 약간 세련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된 척 하는 일종의 방산복의 허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허세 어린 모습.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양치하는 버릇 때문에 나중에 이 양치물을 밖에 뱉거든요. 근데 그 뱉은 게 미군의 얼굴에 부딪히게 돼요. 그 결과 방산복이 몰락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었다면 이거는 나중에 끝에 부분에서 해학적인 결말을 의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라 유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치하는 버릇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허세 어린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허세 어린 모습 때문에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해학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헬로! 그랬더니 아니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주는 순간과 너가 일치가 되었대요. 여기 아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헬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방산복이 이런 거예요. 양치 막 하다가 아니 자네는 양치인가? 아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치해야죠. 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허세하게 양치하다가 태 뱉었는데 하필 그 순간이 미군 그 통역 미군 장교가 헬로! 인사하는 순간에 뱉었던 게 글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장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방산복을 너무 좋아해서 시켰던 게 아닌 거죠. 그냥 잠깐 이용하고 있었던 것 뿐인 건데 자기 얼굴 이걸 뱉으니까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유 데빌 막 하면 욕을 하면서 와갖고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 방한테 어퍼컷으로 쌍놈의 자식 하면서 팍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잘 보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웃는 얼굴과 쳐드는 순간을 일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되게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절묘한 어떤 시간의 일치를 보여준 걸 통해서 이걸 통해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양치물이 퀴퀴한 냄새로 백절 폭포 무슨 양치물이 폭포처럼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절이란 것들은 100번 꺾어져 내려온 폭포인데 그 정도로 많이 우르르 이제 뱉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미스터 방의 모습이 되게 허세 어린 모습 가득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방산복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이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서 방산복을 풍자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써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갈겼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어체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퍼컷한테 갈겼다 그러면 맞았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을 자기 이제 때리고서 그 결과 이 뒤에 모습이 이제 상상이 가죠? 방산복을 아마 잘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 뒤에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 암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게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이 몰락 가능성을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왜 하필이면 그 상황에 얘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 상황에 얘가 고개를 딱 들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참 모순된 거죠. 너무나도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뱉었을 때 거기에 누가 지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적 아이러니를 조성한 이유는 하필이면 왜 그 상황에 걔가 지나가서 그걸 맞았을까?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해학적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다 인물의 모습을 일종의 희화화하는 과정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적 아이러니와 희화화를 통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걸까? 결국에는 풍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정리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요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 그 학습활동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잘 보았습니까? 이 작품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 정리를 해보면 특징은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인물을 희화화하여 골개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 핵심 정리, 갈래는 세태소설이지요.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성격, 그치요? 풍자적, 해학적이지요. 그리고 비판적 요소가 있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살펴보고, 그죠?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권력을 좇아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스터방 학습 활동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